인생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도 깊어 마치 자신의 정체성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야기는 부모의 부재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의 무게를 딛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려 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그녀는 상상조차 못했던 기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 40대 중반에 들어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입니다. 세상에는 저마다 기구한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아마도 어린 시절 부모 없는 서름만큼 큰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주 어릴 적 어머니는 소리 소문 없이 집을 떠나셨고 아버지마저 오랜 병마와 싸우시다 결국 제 곁을 떠나셨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저를 거두어 주신 분들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셨습니다. 두 분은 저를 친자식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으로 키워주셨기에 저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차별 없이 저를 길러주신 두 분은 제게 단순한 친척이 아닌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두 분을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두 분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눈치를 주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랐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떨쳐낼 수 없는 족쇄가 되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의 기분을 살피는 습관으로 남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불안정한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제게 결혼은 꿈만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도 제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진이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내 아비가 살아있어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꼬. 뭐가 그리 급하다고 먼저 갔는지. 엄마, 아빠가 제일 고맙죠. 저를 거두어 주시고 학교도 다 보내주시고.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이고, 우리 딸. 내가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착한지 엄마 아빠는 다 안다. 오히려 널 키우면서 우리가 배운 게 더 많아. 결혼해서도 자주 와야 한다. 알았지? 결혼을 앞두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하늘에 닿을 듯했습니다. 아무리 혈육이라지만 어린 조카를 거두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그 은혜는 지금도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제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온전한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보기도 전부터 극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친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에 그 집구석 수준이야 뻔하다며 모진 말을 서슴지 않으셨죠. 마음이 아팠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쟤는 엄마가 도망갔대라는 수군거림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지금의 부모님이 주신 사랑 덕분에 겨우 있고
살아가던 상처가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서 다시 저를 핥히기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뼛속까지 옛날 분이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자식을 버린 어미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저 또한 똑같은 인간일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난 쟤 싫다니까. 애미가 도망간 것만 봐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콩깍지가 단단히 신 거지. 아무리 큰아버지가 걷어 키웠다 한들 그게 진짜 핏줄이냐고. 딱 보면 모르겠냐, 얼마나 천박할지.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좀 마세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전 이 결혼 절대 포기 못합니다. 너 아주 그 요망한 년한테 홀렸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비 없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이 어미가 이렇게 늙은 거 안 보이냐? 그런데 감히 그런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요. 아무리 반대하셔도 전 유진이 포기 못합니다.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기나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했고 저는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서로의 기반이 탄탄했기에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미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저희 친부모님, 아니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욕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조차 하객들을 붙잡고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놓고 험담을 하셨습니다. 제 친구들이 신부대기실로 와서 그 만행을 전해줄 정도였으니 그날의 민망함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는 행여나 제가 더 미움을 받을까봐 그 모든 모욕을 꾹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대신 결혼식이 끝난 후 아빠는 남편을 따로 불러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어머님이 우리 유진이를 안 좋게 보시는 거 다 아네. 하지만 이제 자네가 남편이니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주게. 사내 하나 믿고 시집 보냈는데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 없도록 하게. 유진이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으니 내가 지켜볼 걸세. 남편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제 옆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험난하게 시작된 결혼 생활의 막은 이제 겨우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행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오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살림살이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매일같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말씀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내년한테 보고하고 와야 하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냉장고에는 빵 조각이랑 과일뿐이고 우리 성재 밥은 제대로 차려주는 거야. 성재씨 아침 안 먹고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람 없는 집에 이렇게 불쑥 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제가 있을 때 미리 연락하고 와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뭐야? 이 기집애가 이제 나한테 가르치려 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불편해. 내가 이러려고 너희 결혼 허락한 줄 알아? 내 아들 뺏기고는 못 살아. 시어머니는 주방 그릇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고 심지어 제 옷장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옷차림이 천박하다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제 옷장도 뒤지셨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뒤져봤다. 옷꼬락서니 하고는
천박하게 그걸 옷이라고 걸치고 다니냐?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긴 배울 데가 있어야 배우지. 애미는 집 나가고 애비는 죽고 불쌍한 우리 성재가 너 같은 걸 걷어서 너무하세요. 어떻게 제 아픔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들춰내실 수 있으세요? 내가 더 너무하지. 뻔뻔하게 어딜 우리 집에 시집을 와. 내 어미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는데 그 핏줄이 오죽하겠어. 불결해. 매번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찌르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화를 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죠. 우리 친엄마는 왜 나를 버리고 가서 내 평생에 이렇게 짐이 되는 걸까? 엄마에 대한 원망이 사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눈치만 보고 살아온 제 삶에 결혼 후에도 스트레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의 병은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목에 무언가 만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도 계속 빠지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종양 같은데 갑상선 쪽이라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결과는 갑상선암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암이라고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사실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늘 엄마의 부재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혼해서는 그 문제로 구박만 받으니 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하필 명절 연휴와 겹쳤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 아빠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엄마는 저를 붙잡고 목 놓아 우셨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암에 걸려. 이 불쌍한 거사. 엄마가 미안해. 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엄마 아빠는 나한테 최선을 다했잖아. 나 속상하게 왜 그런 말을 해. 가족들의 걱정 속에서 저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마취에 들기 전 저를 버린 엄마, 돌아가신 아빠, 그리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명절날 병실에 누워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니 마음이 약해지셨나 보다. 이제는 좀 달라지실까? 남편은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명절에 수술하게 돼서 죄송해요. 혼자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아이고, 아프다더니 낯빛은 폈구나. 내 아들 돈으로 이렇게 1인실에서 호강하니 팔자 좋다. 아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들고 온 비닐봉지에서 동태전을 꺼내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기름기 가득한 전 조각들이 제 환자복 위로, 침대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암 수술을 한 며느리에게 전 기싸대기라니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를 말리는 순간 저는 정신을 차리고 비상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의사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 병원의 부원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의 아수라장을 보더니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내 딸?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그 부원장이라는 의사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배워먹지 못한 인간. 어디서 감히 내 딸에게 전을 집어던져. 정신을 차린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이라니, 그게 무슨,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내 엄마야, 친엄마라니. 제 주치의이자 이 병원의 부원장이 저를 버리고 떠났던 제 친엄마라니요. 엄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폭력을 일삼던 아빠와는 도저히 살 수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엄마는 저를 데려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훗날 저를 당당하게 데려오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만 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몰래 저를 보러 가기도 했지만 이미 큰아버지 댁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는 저를 보고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환자로 왔을 때 차트를 보고 설마 했는데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얼굴을 보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갑상선암이라니 너무나 속상하고 미안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뺨을 맞고 멍하니 서 있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아니, 그럼 사부인께서 우리 유진이 친어머니셨어요? 아이고, 어쩐지 유진이가 가끔 고상해 보이더라니. 의사 핏줄을 물려받아서 그랬군요. 저는 유진이 시어머니입니다. 아이고, 사부인.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비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시끄러워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늘 엄마 없다고, 본데 없다고, 불결하다고 하셨잖아요. 꼴 같지도 않네요. 두 분 다 당장 나가주세요.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고 저는 친엄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를 위해 저에게 주고 싶어 돈을 버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그마치 8억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제 가슴을 울린 것은 저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늘 엄마가 그리웠고 버림받았다는 응어리를 안고 살아왔던 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오신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 앞에서 친엄마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를 저의 부모님은 원망 대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제게 진짜 엄마가 나타났으니 그걸로 됐다고 오히려 제 마음을 더 걱정해 주셨습니다. 퇴원하던 날 저는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머님과 인연을 끊든지 아니면 나랑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난 더 이상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주저없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시어머니와의 모든 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연락도 받지 않자 저희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저는 문전박대하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이 아줌마야, 당신 아들도 이제 당신한테 등 돌렸어. 당신은 영원히 혼자야.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알아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터덜터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암에 걸린 덕분에 친엄마를 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만날 인연이었기에 만난 걸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친엄마를 만나며 지냅니다. 물론 제 마음속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키워주신 큰엄마, 큰아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게 부모님이 네 분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밝아진 모습에 남편도 무척 좋아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의 만행을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기에 저는 이제 네 분의 부모님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제 삶을 더욱 단단하고 환하게 채워나가려 합니다. 상처가 길이 되어 저를 새로운 행복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인생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도 깊어 마치 자신의 정체성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야기는 부모의 부재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의 무게를 딛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려 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그녀는 상상조차 못했던 기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 40대 중반에 들어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입니다. 세상에는 저마다 기구한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아마도 어린 시절 부모 없는 서름만큼 큰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주 어릴 적 어머니는 소리 소문 없이 집을 떠나셨고 아버지마저 오랜 병마와 싸우시다 결국 제 곁을 떠나셨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저를 거두어 주신 분들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셨습니다. 두 분은 저를 친자식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으로 키워주셨기에 저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차별 없이 저를 길러주신 두 분은 제게 단순한 친척이 아닌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두 분을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두 분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눈치를 주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랐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떨쳐낼 수 없는 족쇄가 되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의 기분을 살피는 습관으로 남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불안정한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제게 결혼은 꿈만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도 제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진이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내 아비가 살아있어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꼬. 뭐가 그리 급하다고 먼저 갔는지. 엄마, 아빠가 제일 고맙죠. 저를 거두어 주시고 학교도 다 보내주시고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이고, 우리 딸. 내가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착한지 엄마 아빠는 다 안다. 오히려 널 키우면서 우리가 배운 게 더 많아. 결혼해서도 자주 와야 한다. 알았지? 결혼을 앞두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하늘에 닿을 듯했습니다. 아무리 혈육이라지만 어린 조카를 거두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그 은혜는 지금도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제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온전한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보기도 전부터 극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친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에 그 집구석 수준이야 뻔하다며 모진 말을 서슴지 않으셨죠.
마음이 아팠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쟤는 엄마가 도망갔대라는 수군거림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지금의 부모님이 주신 사랑 덕분에 겨우 잊고 살아가던 상처가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서 다시 저를 핥히기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뼛속까지 옛날 분이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자식을 버린 어미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저 또한 똑같은 인간일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난 쟤 싫다니까. 애미가 도망간 것만 봐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콩깍지가 단단히 신 거지. 아무리 큰아버지가 걷어 키웠다 한들 그게 진짜 핏줄이냐고. 딱 보면 모르겠냐. 얼마나 천박할지.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좀 마세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전 이 결혼 절대 포기 못합니다. 너 아주 그 요망한 년한테 홀렸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비 없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이 어미가 이렇게 늙은 거 안 보이냐? 그런데 감히 그런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요. 아무리 반대하셔도 전 유진이 포기 못합니다.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기나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했고 저는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서로의 기반이 탄탄했기에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미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저희 친부모님, 아니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욕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조차 하객들을 붙잡고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놓고 험담을 하셨습니다. 제 친구들이 신부대기실로 와서 그 만행을 전해줄 정도였으니 그날의 민망함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는 행여나 제가 더 미움을 받을까봐 그 모든 모욕을 꾹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대신 결혼식이 끝난 후 아빠는 남편을 따로 불러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어머님이 우리 유진이를 안 좋게 보시는 거 다 아네. 하지만 이제 자네가 남편이니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주게. 사내 하나 믿고 시집 보냈는데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 없도록 하게. 유진이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으니 내가 지켜볼 걸세. 남편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제 옆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험난하게 시작된 결혼 생활의 막은 이제 겨우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행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오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살림살이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매일같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말씀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내년한테 보고하고 와야 하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냉장고에는 빵 조각이랑 과일뿐이고 우리 성재 밥은 제대로 차려주는 거야. 성재씨 아침 안 먹고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람 없는 집에 이렇게 불쑥 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제가 있을 때 미리 연락하고 와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뭐야? 이 기집애가 이제 나한테 가르치려 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불편해. 내가 이러려고 너희 결혼 허락한 줄 알아? 내 아들 뺏기고는 못 살아. 시어머니는 주방 그릇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고 심지어 제 옷장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옷차림이 천박하다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제 옷장도 뒤지셨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뒤져봤다. 옷꼬락서니 하고는 천박하게 그걸 옷이라고 걸치고 다니냐?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긴 배울 데가 있어야 배우지. 애미는 집 나가고 애비는 죽고 불쌍한 우리 성재가 너 같은 걸 걷어서 너무하세요. 어떻게 제 아픔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들춰내실 수 있으세요? 내가 더 너무하지. 뻔뻔하게 어딜 우리 집에 시집을 와. 내 어미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는데 그 핏줄이 오죽하겠어. 불결해. 매번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찌르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화를 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죠. 우리 친엄마는 왜 나를 버리고 가서 내 평생에 이렇게 짐이 되는 걸까? 엄마에 대한 원망이 사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눈치만 보고 살아온 제 삶에 결혼 후에도 스트레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의 병은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목에 무언가 만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도 계속 빠지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종양 같은데 갑상선 쪽이라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결과는 갑상선암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암이라고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사실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늘 엄마의 부재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혼해서는 그 문제로 구박만 받으니 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하필 명절 연휴와 겹쳤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 아빠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엄마는 저를 붙잡고 목 놓아 우셨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암에 걸려. 이 불쌍한 거사. 엄마가 미안해. 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엄마 아빠는 나한테 최선을 다했잖아. 나 속상하게 왜 그런 말을 해. 가족들의 걱정 속에서 저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마취에 들기 전 저를 버린 엄마, 돌아가신 아빠, 그리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명절날 병실에 누워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니 마음이 약해지셨나 보다. 이제는 좀 달라지실까? 남편은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명절에 수술하게 돼서 죄송해요. 혼자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아이고, 아프다더니 낯빛은 폈구나. 내 아들 돈으로 이렇게 1인실에서 호강하니 팔자 좋다. 아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들고 온 비닐봉지에서 동태전을 꺼내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기름기 가득한 전 조각들이 제 환자복 위로, 침대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암 수술을 한 며느리에게 전 기싸대기라니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를 말리는 순간 저는 정신을 차리고 비상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의사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 병원의 부원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의 아수라장을 보더니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내 딸?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그 부원장이라는 의사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배워먹지 못한 인간. 어디서 감히 내 딸에게 전을 집어던져. 정신을 차린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이라니. 그게 무슨...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내 엄마야, 친엄마라니. 제 주치의이자 이 병원의 부원장이 저를 버리고 떠났던 제 친엄마라니요. 엄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폭력을 일삼던 아빠와는 도저히 살 수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엄마는 저를 데려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훗날 저를 당당하게 데려오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만 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몰래 저를 보러 가기도 했지만 이미 큰아버지 댁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는 저를 보고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환자로 왔을 때 차트를 보고 설마 했는데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얼굴을 보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갑상선암이라니 너무나 속상하고 미안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뺨을 맞고 멍하니 서 있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아니, 그럼 사부인께서 우리 유진이 친어머니셨어요? 아이고, 어쩐지 유진이가 가끔 고상해 보이더라니. 의사 핏줄을 물려받아서 그랬군요. 저는 유진이 시어머니입니다. 아이고, 사부인.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비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시끄러워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늘 엄마 없다고, 본데 없다고, 불결하다고 하셨잖아요. 꼴 같지도 않네요. 두 분 다 당장 나가주세요.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고 저는 친엄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를 위해 저에게 주고 싶어 돈을 버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그마치 8억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제 가슴을 울린 것은 저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늘 엄마가 그리웠고 버림받았다는 응어리를 안고 살아왔던 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오신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 앞에서 친엄마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를 저의 부모님은 원망 대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제게 진짜 엄마가 나타났으니 그걸로 됐다고 오히려 제 마음을 더 걱정해 주셨습니다. 퇴원하던 날 저는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머님과 인연을 끊든지 아니면 나랑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난 더 이상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주저없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시어머니와의 모든 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연락도 받지 않자 저희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저는 문전박대하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이 아줌마야, 당신 아들도 이제 당신한테 등 돌렸어. 당신은 영원히 혼자야.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알아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터덜터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암에 걸린 덕분에 친엄마를 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만날 인연이었기에 만난 걸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친엄마를 만나며 지냅니다. 물론 제 마음속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키워주신 큰엄마, 큰아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게 부모님이 네 분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밝아진 모습에 남편도 무척 좋아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의 만행을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기에 저는 이제 네 분의 부모님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제 삶을 더욱 단단하고 환하게 채워나가려 합니다. 상처가 길이 되어 저를 새로운 행복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인생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도 깊어 마치 자신의 정체성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야기는 부모의 부재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의 무게를 딛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려 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그녀는 상상조차 못했던 기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 40대 중반에 들어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입니다. 세상에는 저마다 기구한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아마도 어린 시절 부모 없는 서름만큼 큰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주 어릴 적 어머니는 소리 소문 없이 집을 떠나셨고 아버지마저 오랜 병마와 싸우시다 결국 제 곁을 떠나셨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저를 거두어 주신 분들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셨습니다. 두 분은 저를 친자식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으로 키워주셨기에 저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차별 없이 저를 길러주신 두 분은 제게 단순한 친척이 아닌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두 분을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두 분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눈치를 주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랐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떨쳐낼 수 없는 족쇄가 되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의 기분을 살피는 습관으로 남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불안정한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제게 결혼은 꿈만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도 제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진이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내 아비가 살아있어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꼬. 뭐가 그리 급하다고 먼저 갔는지. 엄마, 아빠가 제일 고맙죠. 저를 거두어 주시고 학교도 다 보내주시고.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이고, 우리 딸. 내가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착한지 엄마 아빠는 다 안다. 오히려 널 키우면서 우리가 배운 게 더 많아. 결혼해서도 자주 와야 한다. 알았지? 결혼을 앞두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하늘에 닿을 듯했습니다. 아무리 혈육이라지만 어린 조카를 거두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그 은혜는 지금도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제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온전한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보기도 전부터 극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친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에 그 집구석 수준이야 뻔하다며 모진 말을 서슴지 않으셨죠. 마음이 아팠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쟤는 엄마가 도망갔대라는 수군거림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지금의 부모님이 주신 사랑 덕분에 겨우 잊고 살아가던 상처가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서 다시 저를 핥히기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뼛속까지 옛날 분이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자식을 버린 어미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저 또한 똑같은 인간일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난 쟤 싫다니까. 애미가 도망간 것만 봐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콩깍지가 단단히 신 거지. 아무리 큰아버지가 걷어 키웠다 한들 그게 진짜 핏줄이냐고. 딱 보면 모르겠냐. 얼마나 천박할지.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좀 마세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전 이 결혼 절대 포기 못합니다. 너 아주 그 요망한 년한테 홀렸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비 없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이 어미가 이렇게 늙은 거 안 보이냐? 그런데 감히 그런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요. 아무리 반대하셔도 전 유진이 포기 못합니다.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기나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했고 저는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서로의 기반이 탄탄했기에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미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저희 친부모님, 아니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욕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조차 하객들을 붙잡고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놓고 험담을 하셨습니다. 제 친구들이 신부대기실로 와서 그 만행을 전해줄 정도였으니 그날의 민망함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는 행여나 제가 더 미움을 받을까봐 그 모든 모욕을 꾹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대신 결혼식이 끝난 후 아빠는 남편을 따로 불러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어머님이 우리 유진이를 안 좋게 보시는 거 다 아네. 하지만 이제 자네가 남편이니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주게. 사내 하나 믿고 시집 보냈는데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 없도록 하게. 유진이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으니 내가 지켜볼 걸세. 남편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제 옆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험난하게 시작된 결혼 생활의 막은 이제 겨우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행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오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살림살이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매일같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말씀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내년한테 보고하고 와야 하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냉장고에는 빵 조각이랑 과일뿐이고 우리 성재 밥은 제대로 차려주는 거야. 성재 씨 아침 안 먹고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람 없는 집에 이렇게 불쑥 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제가 있을 때 미리 연락하고 와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뭐야? 이 기집애가 이제 나한테 가르치려 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불편해. 내가 이러려고 너희 결혼 허락한 줄 알아? 내 아들 뺏기고는 못 살아. 시어머니는 주방 그릇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고 심지어 제 옷장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옷차림이 천박하다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제 옷장도 뒤지셨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뒤져봤다. 옷꼬락서니 하고는 천박하게 그걸 옷이라고 걸치고 다니냐?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긴 배울 데가 있어야 배우지. 애미는 집 나가고 애비는 죽고 불쌍한 우리 성재가 너 같은 걸 걷어서 너무하세요. 어떻게 제 아픔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들춰내실 수 있으세요? 내가 더 너무하지. 뻔뻔하게 어딜 우리 집에 시집을 와. 내 어미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는데 그 핏줄이 오죽하겠어. 불결해. 매번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찌르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화를 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죠. 우리 친엄마는 왜 나를 버리고 가서 내 평생에 이렇게 짐이 되는 걸까? 엄마에 대한 원망이 사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눈치만 보고 살아온 제 삶에 결혼 후에도 스트레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의 병은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목에 무언가 만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도 계속 빠지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종양 같은데 갑상선 쪽이라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결과는 갑상선암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암이라고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사실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늘 엄마의 부재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혼에서는 그 문제로 구박만 받으니 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하필 명절 연휴와 겹쳤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 아빠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엄마는 저를 붙잡고 목 놓아 우셨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암에 걸려. 이 불쌍한 거사. 엄마가 미안해. 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엄마 아빠는 나한테 최선을 다했잖아. 나 속상하게 왜 그런 말을 해. 가족들의 걱정 속에서 저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마취에 들기 전 저를 버린 엄마, 돌아가신 아빠, 그리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명절날 병실에 누워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니 마음이 약해지셨나 보다. 이제는 좀 달라지실까? 남편은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명절에 수술하게 돼서 죄송해요. 혼자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아이고, 아프다더니 낯빛은 폈구나. 내 아들 돈으로 이렇게 1인실에서 호강하니 팔자 좋다. 아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들고 온 비닐봉지에서 동태전을 꺼내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기름기 가득한 전 조각들이 제 환자복 위로, 침대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암 수술을 한 며느리에게 전 기싸대기라니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를 말리는 순간 저는 정신을 차리고 비상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의사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 병원의 부원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의 아수라장을 보더니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내 딸?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그 부원장이라는 의사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베어먹지 못한 인간. 어디서 감히 내 딸에게 전을 집어던져. 정신을 차린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이라니. 그게 무슨...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내 엄마야, 친엄마라니. 제 주치의이자 이 병원의 부원장이 저를 버리고 떠났던 제 친엄마라니요. 엄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폭력을 일삼던 아빠와는 도저히 살 수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엄마는 저를 데려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훗날 저를 당당하게 데려오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만 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몰래 저를 보러 가기도 했지만 이미 큰아버지 댁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는 저를 보고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환자로 왔을 때 차트를 보고 설마 했는데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얼굴을 보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갑상선암이라니 너무나 속상하고 미안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뺨을 맞고 멍하니 서 있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아니, 그럼 사부인께서 우리 유진이 친어머니셨어요? 아이고, 어쩐지 유진이가 가끔 고상해 보이더라니. 의사 핏줄을 물려받아서 그랬군요. 저는 유진이 시어머니입니다. 아이고, 사부인.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비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시끄러워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늘 엄마 없다고, 본데 없다고, 불결하다고 하셨잖아요. 꼴 같지도 않네요. 두 분 다 당장 나가주세요.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고 저는 친엄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를 위해 저에게 주고 싶어 돈을 버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그마치 8억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제 가슴을 울린 것은 저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늘 엄마가 그리웠고 버림받았다는 응어리를 안고 살아왔던 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오신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 앞에서 친엄마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를 저의 부모님은 원망 대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제게 진짜 엄마가 나타났으니 그걸로 됐다고 오히려 제 마음을 더 걱정해 주셨습니다. 퇴원하던 날 저는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머님과 인연을 끊든지 아니면 나랑 이혼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난 더 이상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주저없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시어머니와의 모든 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연락도 받지 않자 저희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저는 문전박대하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이 아줌마야, 당신 아들도 이제 당신한테 등 돌렸어. 당신은 영원히 혼자야.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알아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터덜터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암에 걸린 덕분에 친엄마를 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만날 인연이었기에 만난 걸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친엄마를 만나며 지냅니다. 물론 제 마음속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키워주신 큰엄마,